주린이들의 멘탈 강화 방송 돈다방 미쓰리 1월 24일 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설 연휴만 아니면 주식시장이 이번 주에 벌써 이틀 동안 진행되고 있을 텐데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으니까 아주 그냥 몸이 근질근질해가지고 아주 미칠 것만 같습니다. 자, 오늘만 잘 버티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여러분들도요. 2023년 음력으로도 이제 본격적으로 새해가 시작된 만큼 여러분들도 내가 올해 주식으로 돈을 좀 벌어봐야겠어. 이렇게 돈 버는 머신으로 장착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요. 1월 23일 월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 뉴욕 증시 상승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76%, 그리고 S&P 500이 1.19%, 나스닥이 2.01% 상승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뉴욕 증시도 상승했죠.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상승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은 상승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반등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S&P 500은 4거래일 만에 반등했다. 아이고, 그런데 4,000포인트를 돌파를 못했네? 이렇게 표현했고요. 다우지수도 4거래일 만에 반등. 나스닥은 3거래일 만에 반등, 이렇게 반등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왜냐? 그들은 2023년 1월달 1월 효과는 없다. 주식시장이 안 좋다라고 전망을 하다 보니까 지금 같은 상승을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미쓰리는 1월 20일 금요일 뉴욕 증시를 상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뉴욕 증시는 어떤 모드다? 하락시킬 생각이 없는 모드입니다. 따라서 지난주 금요일의 상승을 이어받아서 1월 23일 월요일도 상승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2% 넘는 상승을 보였습니다. 자, 이제 2023년 첫 FOMC 회의가 D-Day 7일로 다가왔습니다. 연준 위원들은 지난주 금요일 이후에 블랙아웃 기간으로 돌입을 했고요. 지금 현재 미국의 금리 선물 시장에서 연준이 이번에 25bp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99%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가 상승한 건요. 전문가들은 연준 회의를 앞두고 기술주가 상승했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표현이 약간 좀 부족하죠. 아직까지 7일이나 남은 연준 회의에 벌써부터 뉴욕 증시가 반응해서 상승한다라는 건 약간 무리가 있고, 지금 뉴욕 증시가 상승하는 이유는 첫 번째, 하락시킬 생각이 없어요. 두 번째, 이제 시장은 25bp 금리 인상은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반면에 지금 주식시장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가만히 있어봐. 금리 인상 언제 중단하지? 이겁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이번에 25bp 금리 인상을 한 다음에 3월달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 중단 시기를 논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현재 주식시장은 1월달 FOMC 회의에 대해서는 아웃 오브 안중입니다. 무조건 그냥 25bp 금리 인상 할 거야.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금리 인상을 언제 중단할지가 그게 제일 중요해 라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죠. 자, 물론 1월 31일부터 2월 1일 FOMC 회의에서 25bp 인상하고, 그리고 3월달 FOMC 회의에서도 25bp 인상한 다음에 금리 중단을 논의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미쓰리 생각은 작년 11월부터 예상하고 있는 대로 변함이 없이 2023년 첫 번째 FOMC 회의에서 25bp 금리 인상한 다음에 남은 7번의 회의에서는 금리 동결을 할 것이다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 1월 24일 지금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지난번 12월 50bp 금리 인상한 후에 4.25에서 4.50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자, 연준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의 인플레이션 목표치는 2%다.
2%가 될 때까지 금리를 인상할 것이고 그 기준금리의 어떤 적정한 수준은 5%가 넘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는 상단을 기준으로 4.50이고요. 지난번 발표한 12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표는 6.5%입니다. 아직 목표치 2%까지 한참 남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국의 기준금리가 5%가 넘어간다고 지금 6.5였던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뚝 떨어져가지고 2%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수학 공식처럼 대입해서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돈은, 경제는 인간이 만든 문과이기 때문이에요. 심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 주식이라는 녀석을 수학적인 개념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수학적인 면으로 접근하게 되면 굉장히 시야가 좁아집니다.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치는 2%고 2%가 되기 위해서 무조건 금리가 5%가 넘어가야 된다. 여기 공식에 매몰되지 마시라는 겁니다. 단편적인 예로 2019년도에도 미국은 미국의 적정 기준금리를 만들기 위해서 인플레이션을 위해서 금리 인상을 했는데 경제 지표가 좋지 않다 보니까 기준금리고 나발이고 금리를 인하해버립니다. 돈은 인간이 만들었고요. 그 돈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것도 인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주식시장이 뜨거워지면 다시 인플레이션이 술렁거릴 수 있으니까 자꾸 시장에다가 인플레이션 2%가 될 때까지 금리 인상 더 할 거야 이렇게 시장을 꾹꾹 누르는 발언들은 하지만 그 발언에 너무 매몰되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알리안츠 수석 경제 고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품 물가가 서비스 물가로 이동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생산자 물가 지표가 몇 달 뒤에 소비자 물가 지표에 반영이 되죠. 생산자 물가 지수와 소비자 물가 지수는 두 지표 사이에 시간차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소비자 물가 지표가 먼저 꺾이지만 생산자 물가 지수는 소비자 물가 지수보다 약간 시간차를 두고 꺾입니다. 따라서 그 시간차 동안에 생긴 그 갭이 이제 생산자 물가지수가 소비자 물가지수로 넘어와서 다시 소비자 물가지수가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단순히 이 이유뿐만 아니라 중국의 경제가 재개방됨으로써 수요가 늘어날 수 있고 따라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국제유가가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다시 상승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따라서 이번 2023년 첫 번째 FOMC 회의에서 25bp가 아니라 50bp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2023년 첫 번째 FOMC 회의에서 25bp를 인상할지 50bp를 인상할지에 대해서는요. 뚜껑을 열어봐야 됩니다. 지금대로라면 지금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는 대로 1월 달에 25bp, 3월 달에 25bp 금리 인상한 다음에 남은 연준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거라면 아예 1월 말에 그냥 50bp 금리 인상 해버리고 남은 7번의 FOMC 회의에서도 쭉 동결해버리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12월 달에 50bp 인상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들은 75bp도 4번씩이나 했었었는데 50bp만 해도 굉장히 완화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1월달 회의, 3월달 회의 25bp씩 2번 쪼개서 하지 말고 그냥 50bp 금리 인상하고 나머지에 그냥 금리 동결해버리는 게 어때?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럴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항상 투자자들은 철상철하, 철두철미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그 가능성에 대비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제가 이제 FOMC 회의를 앞두고
금리 결정에 따른 시나리오를 만들어 드릴 텐데요. 지금 시장이 너무 25bp에 대해서 안주하고 있습니다. 너무 확신시하고 있죠. 따라서 만약에 25bp가 아니라 50bp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충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전히 25bp 인상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오히려 25bp 금리 인상을 끝으로 3월 달부터 남아있는 3월, 5월, 6월, 7월, 9월, 그리고 10월, 12월 이렇게 남아있는 FOMC 회의에서는 금리를 인상하지 못하고 쭉 동결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지금 미국의 경제 지표가 상당히 침체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FOMC 회의에서 25bp 금리 인상하는 것은 올해 금리 인상에서 볼 수 있는 마지막 인상이다 라고 보는 이유는 미국의 경제 지표가 지금 상당히 부진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제가 일요일 방송에서 이번 주에 발표될 경제 지표 일정들을 쭉 설명해 드리면서 23일 날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가 발표가 된다. 지난 11월에는 전월 대비 1.0% 감소해서 9개월 연속 하락 중이었는데, 아마도 23일 날 발표되는 12월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도 둔화됐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측을 했죠. 이날 발표된 12월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 전월 대비 0.3% 감소해서 111.2를 기록했고요. 지금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는 10개월째 하락 중입니다. 주택지표는 이미 12개월 그 이상으로 둔화되고 있고, PMI 지표도 4, 5개월 전부터 기준선 50 이하에서 놀고 있고, 여러 경제 지표가 지금 미국 경제가 그닥 좋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말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갑자기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확 바꿔준 이유가 뭐냐면, 연준이 보고 있는 베이지북을 통해서 미국 경제 상황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이제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라고 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어쨌든 FOMC 회의에서 25bp 금리 인상을 하던 50bp 금리 인상을 하던 우리는 그 금리 결정에 맞춰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잘 대응하면 되고요. 자,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겁니다. 제가 앞에서도 그런 얘기 해드렸죠. 미쓰리가 9월 말에 여러분 10월달 주식시장 나쁘지 않을 거다. 주식시장 나쁘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중간 선거를 앞두고 뉴욕 증시는 하락시킬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드렸습니다. 미쓰리 예상대로 10월달 주식시장이 나쁘지 않았죠. 자, 그리고 10월달 여러 가지 지표들을 잘 포장해서 훈훈하게 진행되던 뉴욕 증시가 10월 21일 날 11월 FOMC 회의를 열흘 정도 앞두고, 즉 블랙아웃 기간 직전에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가 마지막 발언을 하고 블랙아웃 기간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가 11월 FOMC 회의가 열리기 직전 블랙아웃 기간 전에 뭐라고 했냐면,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다라는 멘트를 하고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전에도 훈훈했지만 긴가민가했던 그런 분위기를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에서 얘네가 금리 인상 속도 조절하겠구나라는 신호를 줌으로써 중간 선거 때까지 주식시장이 훈훈하게 이어졌죠. 그래서 미쓰리가 예상한 대로 11월 달 증시는 전강 후약이 될 것이다. 정확하게 11월 중순부터 뉴욕 증시는 힘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난 1월 20일 금요일, 1월 31일부터 2월 1일까지 진행될 올해 첫 번째 FOMC 회의를 두고 블랙아웃 직전이었는데, 그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총재와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기준금리 25bp 인상이 적절하다라는 멘트를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1월 효과 없다라고 했지만 이렇게 시간을 지나고 보니까 1월달 주식시장이 상당히 괜찮았어요.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린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증시는 아닙니다. 앞으로도 아닐 거고요. 그런데 수많은 국내 애널리스트들이 올해 1월 달에 코스피가 2050 가야 된다, 2100 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장중에 2400포인트 이상으로도 올라가는 아주 훈훈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보여주는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지금 뉴욕 증시는 하락시킬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뉴욕 증시가 지금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고 있는 곳은 어디다?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그리고 인플레이션 둔화입니다. 만약에 주식시장이 미국의 경기로 포커스를 바꿔버리면 주식시장은 상당히 분위기가 안 좋을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만 여러분들이 점쟁이 빤스를 훔쳐 입을 수 있는 그 포인트를 하나 짚어드릴게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1월 말이죠. 1월 주식시장은 전문가들 예상과는 달리 주식시장이 훈훈했습니다. 조금 더 좋게 말해서 1월 효과가 나타났었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죠. 삼성전자나 LG전자 같은 대형주들이 어닝 쇼크를 발표했지만 주식시장은 오히려 기대감 때문에 상승했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1월 달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분기 실적이 좋지 않지만 1월 달이 가지고 있는 올해 좋아질 거예요. 올해 하반기에 좋아질 거예요. 그렇게 어떤 기대와 전망에 포커스를 맞춰서 어닝 쇼크를 잘 포장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1월 달 증시는 미스리의 예상대로 또 흘러갔습니다. 이제 1월 말이니까요. 아마 빠르면 내일부터 아니면 주 후반 혹은 다음 주에 나올 것 같은데요. 증권사들의 2월달 증시 전망이 나올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애널리스트들은 전망이라는 걸 하는데 그 전망이 미래를 전망해야 되는데 애널리스트들은 내가 전망을 해야 되는 그 현재가 어떤지에 따라서 그 현재가 전망이 되어버린다. 이런 얘기 종종 해드리죠. 그 얘기는 뭡니까? 이제 1월 말에 나올 증권사들의 2월달 증시 전망은 1월달보다 훨씬 좋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요, 2월달 뉴욕 증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지금 인플레이션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2월 달까지 조금 더 안정적인 흐름이 이어갈 수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한 2월 중순부터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알리안츠 수석 경제고문이 중국의 경제 재개방으로 유가가 상승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유가라는 녀석은요. 중국의 경제 재개방보다는 오히려 글로벌 경기 둔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중국이 경제를 재개방하면 굉장히 좋을 것처럼 얘기하는데 저는 지금 중국 상태가 별로 좋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 이제 중국의 경제 성장률 5%에 대해서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죠. 제가 그 얘기를 한 다음 날 중국이 경제 성장률 쪽박난 성적표를 내놨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중국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중국 경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중국이라는 나라가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까 자기네들의 안 좋은 거를 중국 공산당에서 외부로 유출되는 거를 방지해서 입조심을 시켜서 그렇지 중국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만큼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전 보고 있거든요. 따라서 아마
애널리스트들은 2월달 증시 전망에 대해서 뭐 중국 재개방에 관련되고 뭐 인플레이션이 미국도 둔화됐고 뭐 기타 등등으로 아마 1월달보다 훨씬 레벨업이 된 코스피 전망치를 내놓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1월달은 주식시장이 나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정확히 예측을 했고 2월달 그리고 제가 작년 연말에 여러분들께 슬쩍 한번 말씀드렸던 한 번에 어떤 그 위기가 올 것 같은 그런 분위기에서 2월 달부터 3월 달까지는 굉장히 예민하게 상당히 조심스럽게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인플레이션 잡히기 어렵다고 말씀드렸죠. 뉴욕 증시와 상반되게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좀 어려운 구간으로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지금 제가 바라보고 있는 2월 달 증시인데 일단 2월달 주식시장은요. 제가 또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정리해서 증권사들의 전망과 미쓰리의 전망을 같이 한번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길고 긴 저에게는 너무나 지루했던 설 연휴가 끝나고 이제 1월 25일부터 정말 2023년 열심히 주식으로 돈 버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미쓰리도 모든 능력과 노력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우리 모두 화이팅해서 정권도 다시 되찾고 여러분들의 주머니도 이 어려운 경제 속에서 두둑하게 만들고 올해는 올 연말 정도 됐으면 2023년도 참 괜찮았다라고 웃으면서 한 해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2023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서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돈다방 미쓰리에서 찾아뵐게요. 남은 휴일 잘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